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기봉입니다. 오늘 서치한 내용은 포스코 엠텍에 대한 제가 서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포스코 엠텍이 가장 상승한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시중에서는 처음에 리튬 관련해서 상승했다라고 계속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포스코 엠텍이 리튬하고 관련된 어떤 근거들은 없습니다. 근데 포스코 엠텍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그런 이유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엄청난 상승을 하고 나서 과열된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조정이 올 수 있는 자리라고 충분히 느껴집니다. 저도 여기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어, 객관적으로를 보고 싶었지만은 저도 여기서 계속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제 주관에 이 들어갔고 여기에 치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열 양상으로 들어갔고 그 과열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어떤 조정 구간에 진입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2차 전지 섹터가 끝난 것인가? 그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 계속 끌고 갈 것이고, 아마 한국 주식시장에서 어, 계속 추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엠텍이 왜 상승했는가라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엠텍의 과일 상승 원인은 리튬이 관련돼서가 아니라, 신문지상에서는 리튬이라고 연관성이 있다, 뭐 아니면 사람들이 흔히 뭐 그런 식으로 소문을 냈는데, 리튬이 연관성은 없습니다. 여기 사업 보고서를 보면 정확히 아는데요. 제가 그 원인을 처음에 계속 앞전에 2차 전지 섹터의 관련 종목들을 언급하면서 엠테그이라든지, 그때는 ICT였죠. 포스코 ICT가 잘 간다. 근데 이 두 종목이 자회사니까 같이 덩달아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리튬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엠텍이나 이런 자회사, 지금은 DX라고 바뀌었는데, 그런 종목으로 몰릴까요? 즉, 사람들은 포스코를 사고 싶어 합니다. 근데 포스코라는 그 가격대가 지금 현재 한 주당 40만 원 합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 포스코라는 어떤 브랜드 이름을 사고 싶어 하지만은 좋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거기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스코 홀딩스를 사고 싶어 하는데 사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어떤 심리가 어디로 몰렸냐면은 포스코 엔텍하고 포스코 DX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더 두 가지 종목을 더 추가하자면 포스코 스틸,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몰렸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게 포스코 엠텍하고 포스코 DX인데요. 정리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리튬하고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주식 시장에 있는 심리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포스코가 좋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거라는 걸 뭐 방송이든 소문이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근데 포스코를 사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근데 포스코가 워낙 무겁기도 하지만은 또한 비쌉니다. 우리가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단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를 못 사다 보니까 그 대체의 어떤 심리로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DX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린 겁니다. 이 포스코 엠텍이 상승한 원인은 포스코가 잘 가기 때문에
자회사인 그로 사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엠텍의 주가의 그 미래 방향성은 뭐에 달려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포스코 홀딩스에 달려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앞으로 계속 잘 나간다. 그러면은 엠텍의 주가도 반드시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의 시세를 보면 아직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3월 24일 날 포스코 그 종가 기준이 3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포스코 엠텍이 그날 14,000원, 즉 14,000원대입니다. 그리고 그 한 달 사이에 최고 고점이 4월 17일 날 포스코 홀딩스가 43만 원이었습니다. 약 한 30% 정도, 30%나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포스코 엠텍은 39,000원, 즉 거의 2배에서 2.5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워낙 그 시총이 작고 그 현재 그 가격대가 작다 보니까 주가의 탄력성이 모회사보다는 변동성이 3배, 4배 이상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가 약 2% 정도의 하락을 할 때 포스코 엠텍은 거의 1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3배, 4배 이상의 하락을 또 합니다. 즉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DX는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를 연동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승할 때도 3배, 4배 이상으로 따라가고 하락할 때도 3배, 4배로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시총이 지금 현재 보니까 34조 억입니다. 그리고 엠텍의 시총이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술적 분석상 포스코 엠텍이 과연 어디서 지지가 받을 수 있고 어디서 그 하락이 멈출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궁금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포스코 제가 포스코를 가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이 포스코라는 종목이 제가 전에 언급했듯이 40만 원이 강력한 이제 저항대였는데 강력한 지지라인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40만 원을 깨거나 39만 원, 35만 원, 뭐 37만 원대가 오지 않습니까? 아마 포스코는 또한 여기에 대한 그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해서 여기 포스코에 대해서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이 조정 구간에 아마 많이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일목 기준에 기준선에 해당되는 37만 원까지 그 최대한 그 밴드를 설정한다고 했을 때 40만 원 밑에서 37만 원 근처에 오면은 포스코는 신규 진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포스코 엠텍도 그 기준선에 해당되는 그 가격대가 25,000원 근방입니다. 즉 아까 이 포스코 엠텍을 주가의 향방을 알고 싶으면은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를 따라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25,000원 근처 지점이 되면은 아마 포스코 엠텍에 대한 신규 매수자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몇 가지 제가 관련 자료들을 서치를 해봤습니다. 공시도 읽어보고요. 포스코 엠텍이 2차 전지와 관련이 없냐? 2차 전지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즉 리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그 2차 전지 섹터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가 일단 제가 말할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망간의 이탁 생산, 그 다음에 도시 재생 강산, 그 다음에 그리고 알루미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기업 보고서에서 제가 생산 능력을 포스코 엠텍의 생산 능력인데 철강 원료 중에서 인고트라는 어떤 품목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즉 철강의 어떤 그 원료를 되는 어떤 소재를 생산하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보아야 될 그 품목이 알루미늄입니다. 엠텍의 주 사업의 내용은 50%가 포장입니다. 제품 포장.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항목은 뭐냐면 철강 원료가 30%입니다. 그리고 이탁 사업이라고요. 10%가 망강, 폐로 망강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까 키워드가 망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망강이 왜 중요하냐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망강이 2차 전지 양극재의 핵심 재료입니다. 그와 대체되는 그것이 코발트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코발트가 더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은 코발트에 대체되는 그 소재로 망강을 많이 씁니다. 지금 현재 오늘 태경 산업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태경 산업의 이 상승하는 원인이 이 망강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엠텍이 2011년도 그 서치를 해보니까 희금속이죠.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즉 왜냐하면 도시 재생 강산이라고 해서 즉 어떤 그 폐의 어떤 금속들을 가져와서 재련을 통해서 다시 그 어떤 특정 성분들을 뽑아내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워드가 히토류, 망강,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철강 원료가 알루미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알루미늄 사업이 지금 이제 보시면 관련 업종에 사마 알루미늄이나 알루코라는 그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기존에는 알루미늄 사업을 하고 있다가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그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알루미늄 회사들이 알루미늄 알루미늄하고 관련된 거를 가장 만들 수 있는 2차 전지 섹터가 양극박 그리고 2차 전지 박스 또는 모듈 케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금속 그런 어떤 기업들이 지금은 어떤 형태로 하냐 2차 전지에 쉽게 말해서 박스 같은 거죠. 박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도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부각돼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상승합니다. 포스코 엠텍도 분명히 그 지금 현재 포스코가 지금 광양 쪽으로 4조 4천억을 투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게시판에 누군가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올려져 있는데 저도 이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마 포스코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포스코 엠텍의 그 자회사한테 그 2차 전지 섹터의 시장이 커지면은 떡국물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실현 가능한 이 엠텍의 어떤 생산 능력이나 포지션을 봤을 때 알루미늄을 소재로 한 어떤 형태든 그 2차 전지에 관련된 소재 쪽으로도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의 주가는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를 따라갈 밖에 없습니다. 근데 워낙 그 시총이 작고 개인 투자자들이 투기적 자본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변동성은 포스코 홀딩스의 3배, 4배의 변동성을 가집니다. 장기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우상향한다고 했을 때
이 자회사 포스코 엠텍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22평이 근처인 2만 5천 원 근처의 어떤 지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타 포스코 엠텍에 관련된 키워드가 망강을 생산한다. 즉 2차 전지 섹터의 핵심 소재다. 그리고 희귀 금속인 티토류의 도시 재생 광산 산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알루미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알루미늄 사업 또한 어떤 형태로든지 소재 산업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엠텍에 대해서 서치한 자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